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또 모의고사를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제가 제 진실의 방 무제쌤의 재생 목록에 고등학교 1학년 1등급 프로젝트 거기 들어가 보시면 모의고사가 10개 정도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를 더 채워서 3년치 강의를 2022, 2023, 24년 3년치 강의를 다 올려드릴 테니까 물론 원래 2025년도 강의도 풀이를 해들어갑니다. 내신 준비 때문에.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원래 고1들은 반드시 재생 목록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독해 연습, 문법, 수능 단어까지, 고교 단어까지 다 챙기시기 바래요. 21번 Put the glass down이죠. 유리잔을 내려놓아라. 어떤 뜻이냐 이거지. 직역은 유리잔을 내려놓아라는 뜻인데 이 유리잔이 의미하는 어떤 진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비유적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문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처음에 보면 raise란 동사 있죠. 주어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ask라는 동사 있습니다. 주어 하나에 대해서 동사가 두 개가 병렬이죠. 물론 이 두 개의 동사 사이에는 and가 있죠. 두째 줄 맨 뒤에. 그 다음 첫 번째 줄 끝에 while ing는 동사하는 동안입니다. 동사하면서 동사하는 동안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how가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올 때 수식하죠. 여기서 형용사죠.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홀드는 타동사 들고 있다는데 들고 있다 뒤에 목적 없어요. 그 목적 앞으로 빠져나갔죠. 이 유리잔. 그게 선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된 구조입니다. 다음 줄에 matter는 일형식 자동사일 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때는 count하고 동의어입니다. 그 depend on,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있다 이런 뜻인데 depend on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되잖아요. How long I hold it. how가 의문부사, long이 부사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그걸 들고 있는지. 간접 의문문이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if부터 straight까지가 조건 부사절이고 if부터 in my arm까지가 주절입니다. 주절 다음에 콤마 나오고 ing가 나오면 분사입니다. 분사인데 특이하게도 이 분사에 대한 동사가 false입니다. fal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구조입니다. fals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어가 동사도록 강요하다는 뜻이죠. 자, 그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주절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 나오면 분사다. 그 다음 The longer I hold it, the heavier it feels to me. 더 비교문인데 학교 내신 문법에서는 굉장히 잘 다루어집니다. 여기서 I hold it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럼 longer는 부사의 비교급이고 the heavier it feels to me에서 feel이 이형식 감각 자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the heavier 형용사의 비교급을 만들어서 구조를 완성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서술형 준비하기 위해서 영작을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에 주어 다음에 be like 나올 때 뭐뭐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a strong sign은 강한 어떤 신호 이런 뜻인데 추상명사지요. 추상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그 대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동격절입니다. 동격절. 이때 대선 동격 접속사라고 합니다. 대절 속에 it's time to 부정사, to 부정사일 때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문법 괜찮은 게 좀 있죠? 자, 내용적으로 들어갑니다. 첫 줄에 보면 psychology professor, 한 명의 심리학 교수, 한 심리학 교수가 a glass of water, 물이든 잔, 물잔이죠. 물잔을 딱 들고 뭐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르치는 동안에 물잔을 딱 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학생들이 물어봤지.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I'm holding?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물잔이 얼마나 무거우냐라고 물어봤어. 그 다음 줄에 학생들은 다양한 대답으로 소리친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했겠죠. 그 교수는 대답을 했죠. 이 물잔의 절대적인 무게, 원래 물잔의 무게가 있죠. 절대적인 무게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은 뭐에 달려 있냐면은 그 물잔의 무게는 뭐에 달려 있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지. 오래 들고 있을수록 무게 느껴지죠. 그런 걸 지금 말해주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비유적인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 독해에서 비유적인 내용을 앞에서 깔아주고 진짜 내용은 뒤에 둡니다. 이게 수능 패턴이에요. If I hold it for a minute, 만약 내가 1분 동안 그걸 들고 있다면 그것은 꽤 가볍지. 1분 정도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그것을 하루 동안 계속해서 그걸 들고 있다면 그것은 내 손에 심각한 고통을 야기시킬 것이다. 초래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닥에다가 그 유리잔을 떨어뜨리게 할 거라고. 이런 뜻이죠. force 목적어 투부정사.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 여기서 각각의 경우는 1분 동안 들어있는 경우와 하루 종일 계속해서 들어있는 경우를 말하죠. 각각의 경우에 그 유리잔의 무게는 똑같죠. 무게는 변하는 게 아니야. 절대적 무게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것을 더 오랫동안 들고 있을수록 그것은 나에게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As the class nodded their heads in agreement죠. 그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동의하면서 그들의 고개를 끄덕였을 때, 이때 as는 when입니다. when으로 보시면 돼요. 뭐뭐 했을 때. as는 뜻이 많아요. 그 교수는 계속했죠. 계속 말을 해서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이 유리창과 같다. 만약 여러분이 어제의 스트레스의 무게를 여전히 지금 느끼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느끼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잔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강한 신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유리잔을 내려놓으면 덜 무거우니까 어제의 스트레스를 계속 지금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은 유리잔을 계속 들고 있으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유리잔을 내려놓으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말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 자, 보기 갑니다. 1번에 put more water into the glass입니다. 잔에 물을 더 따른다. 잔은 이 본문에서 잔은 스트레스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죠. 오답이죠. 단어 가지고 장난친 거죠. 1번 틀렸어요. 두 번째, set a plan not to make mistake. make mistakes는 실수하다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so에서 to입니다. in order to 있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정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set a plan,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not mentioned. 틀렸습니다. 3번. let go of 수고 외워두세요. 뭐뭇을 놓아주다. 놓다는 뜻이죠. 뭐뭇을 놓아주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놓아주어라는 겁니다. 유리잔을 놓는 거는 잔은 스트레스에 비유된 말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4번에 think about the cause of your stress입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 아니죠. 5번에 learn to accept the opinions of others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걸 배워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내용도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면은 한 심리학 교수가 스트레스 관리 원칙을 가리키면서 물이든 유리잔을 들어 올리면서 딱 들고 있으면서 같은 무게의 잔이 오래 들고 있으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 스트레스도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내려놓아라. 이 말은 유리잔을 내려놓아란 말과 같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자, 여러분 21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여러 모의고사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은 알 겁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계속해서 21번 문제는 3점짜리도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돼요. 연습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정확한 독해를 빠르게 하는 연습하세요. 독해는 정확하게 근데 빠른 속도로 연습하세요.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고 제가 올려드린 고교 필수 영단어, 수능 영단어 꼭 챙겨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외우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정부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고1 모의고사 22번 요지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미니 타동사죠. 타동사 뒤에 보통 접속사 대시 있는데 보통 생략을 많이 해요. 원어민들은. 그 다음에 다음 줄에 may feel에서 feel은 이형식 감각 자동사입니다. 이 뒤에는 형용사가 보러 와야지 부사가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conclude는 may 연결되는 병렬 구조입니다. conclude 역시 타동사로 결론을 내리라는데 대시 접속사고 뒤에 문장 완전하고 다음 줄에 reflect도 반영하다는 뜻인데 대시 접속사 뒤에 문장 완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도 decide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대시 접속사 뒤에 문장 완전 그리고 쭉 가서 when은 뭐뭐 할 때도 있지만 뭐뭐일 때에도 양보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해석할 때. 그리고 다음 줄에 mislead는 속이다, 오도하다인데 너를 속일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intui로 보시면 되고 things는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문법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일반적인 거죠. 자, 내용 들어갑니다. Your emotion, 여러분의 감정들이죠.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다. 학교 부교재나 교과서에 나오면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정에 대한 지문은. 여러분의 감정은 deserve attention이죠. 주목을 받을 만하다, 주목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give you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준다는 겁니다. 감정이.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갑자기 역접적인 접속 부사인 however이 나오세요. 그러나가 나왔죠. 그러나 they는 your emotion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감정들은 또한 가끔씩은 신뢰할 수도 없고 inaccurate, 부정확한 source of information, 정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 문장이 이 글의 요지와 직결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여러분의 감정은 가끔씩은 신뢰할 수가 없고 부정확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가 있대. 그러면서 You may feel a certain way. 여러분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 느낀다가 아니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감정들이 진실의 반응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거짓일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지. You may feel sad. 여러분이 슬픔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대절이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한테 화가 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여러분이 슬픈 감정 때문에. when 뭐 할 때에도 그녀의 행동, 여러분의 친구가 지금 헐인가 봐. 그 여잔가 봐. 그녀의 행동이 단지 그녀가 안 좋은 하루죠. 안 좋은 하루, 나쁜 하루, 좋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반영할 때에도 너의 친구인 그녀가 너에게 화가 나 있다고 네가 결론 내릴 수 있어. 왜? 네가 슬픈 감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서로가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은 may feel depressed입니다.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 우울하다가 이거 우울함을 느낄 수 있어. 그리고 대체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You did poorly in an interview when you did just fine. 여러분이 면접을 잘 봤을 때에도 그 면접에서 잘못 봤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여러분의 기분이 우울하니까. 감정이 어떤 진실을 잘못 이해하고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your feelings, 여러분의 감정은 can mislead you. 여러분을 속일 수 있죠. 여러분을 오도할 수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에 의해서 not supported지 뒷받침되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에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게 잘못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감정이 여러분을 속여서. 그러면 요지가 뭐냐? 1번.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서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맞죠?
감정이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다음 두 번째,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타인에게 생각을 강요하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죠. 세 번째, 인간관계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 근데 뭐 인간관계가 나와요. 본문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2번, 3번 다 아니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내용도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죠. 타인의 감정을 판단하는 내용은 나와. 그냥 공감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잖아 이게. 다음, 공동체를 위한 선택에는 보상이 따른다.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죠? 이런 말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요지 문제가 보기가 한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도 모의고사에서 요지를 많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자, 그런 부분을 알고 꼼꼼하게, 빠르게, 꼼꼼하게 해석을 해서 답을 정확하게 찍어주기 바래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단어 공부도 빡세게 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23번 주제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합니다. 독해 지문 내용이 쉽습니다. 두 번째 줄에 focus on이 나오죠.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로 나옵니다. How much or how many of something exists. 뭔가가 얼마나 많이, 뭔가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밑에 보면 such as가 like와 같은 전치사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figuring out 동명사가 나오고 or 다음에 sorting이라는 동명사 두 개가 병렬이죠. 내신 시험에서는 잘 다루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은 두 가지 정도 받고 해석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은 탐구하고 구성을 합니다. 관계들을. 사물들 사이에서의 관계들을 탐구하고 구성을 합니다죠.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frequently. 빈번하게 이러한 관계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어. 뭔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는 뭔가에 얼마나 많은 것이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단서가 나오는 것 같아. 아이들이 어떤 사물들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무언가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존재하는지, 뭔가가 어떤 수적 느낌이 들죠. 애들은 놀면서 배운다잖아,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카운트라는 단어 나오죠. 또 하나의 단서입니다. 세다 뜻이죠. 하나의 쿠키, 두 개의 신발, 세 개의 양초인데 생일 케이크 위에 세 개의 양초, 모래통 놀이죠. 모래놀이통이죠. 모래놀이통에 네 명의 아이들. 이렇게 셉니다. 수개념이죠. 아이들은 compare는 비교하다라는 단어죠. 비교한다. Which has more? 무엇이 더 많은지, 또 어느 것이 더 많은지. Which has fewer? 어느 것이 더 적은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Will there be enough? 충분한 것이 있을까? 충분할까? 이런 뜻이죠. 아이들은 calculate, 계속해서 count, 그 다음 비교한다는 것은 수나 양이 있어야 비교하는 거죠. 그 다음 calculate, 계산하다는 말 나오죠. How many will fit? 이때 fit라는 단어가 적합하다, 알맞다는 뜻입니다. 일형식 자동사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적합할까? 몇 개가 알맞을까? 이런 뜻이죠. 몇 개가 알맞을까? Now 이제 I have 5. 나는 5개를 가지고 있는데 I need one more. 하나가 더 필요해. 자, 사례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in all of these instances 모든 이러한 사례들 중에서 하는 말. 이제부터 이제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developing 발달시키고 있다. A notion of quantity 양의 개념을 발달시키고 있어. 얼마나 많은 것 이런 식으로. children 아이들은 드러내고 밝힌다. reveal and investigate
원래 조사하다는데 여기서는 연구하다 정도로 해석하세요. 아이들은 연구를 한다. mathematical concept, 수학적인 개념을. through, 무엇을 통하여 그들 자신의 활동들이나 경험들, 놀이 활동이겠죠. 그들 자신의 활동들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밝혀내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활동들, 경험들이냐면 figure out은 알아내다라는 동명사죠. How many crackers to take at snack time이죠. 간식 시간에 몇 개의 크래커를 가져갈지, 또는 쉘은 조개듬이죠. 조개 껍질이죠.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을 파일은 쌓아놓은 더미를 말하잖아. 조개 껍질들을 더미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간식 시간에 몇 개의 크래커를 가져갈지를 알아내는 것, 또는 조개 껍질들을 더미로 분류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활동들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밝혀내고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제에서는 분명히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고, 뭔가를 세다, 뭐 개념, 수학적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1번에 보면 how to count가 되겠죠. 숫자 세는 법을 learning, 배우는 데 있어서 아이들의 어려움이죠. 아이들이 숫자를 세는 것은 지문에 나와 있어. 그런데 그 어려움은 언급이 되지 않았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두 번째, how children build mathematical understanding. 아이들이 수학적인 이해를 쌓아가는, 즉 발달시켜가는 방법들이겠죠. 이게 정답이겠지, 이번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물의 관계를 탐구하고 구성할 때 숫자와 양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 지문에서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밝히고 연구한다라는 어떤 문장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아이들이 수학적 이해를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지. 3번에 Why fingers are used in counting object입니다. 손가락이 나와. 사물을 세는데 손가락이 사용되는 이유.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죠. 네 번째, 유아교육의 중요성 역시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섯 번째, 숫자 노래를 부르는 것의 이점도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오늘 내용은 비교적 쉬워요. 이 정도 주제 난이도로 3월 달에 모의고사에 나온다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24번 제목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략하게 분석을 해보고 해석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mentioning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나오죠. 언급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mention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the word algorithm 해가지고 알고리즘이란 그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appear은 1형식 자동사일 때 나타나다, 2형식일 때는 뭐뭐처럼 보이다 뜻이죠. 여기서는 1형식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이 제목을 찾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다음에 넷째 줄 뒤에 not just, not only, A, but also에서 also로 생략되었고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음 줄에 with 목적어 ing 구문이죠. 위에 줄에 your bank부터 algorithms 해가지고 여기가 주절입니다. 문장의 주절이 되는 거죠.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 주절 다음에 이제 콤마 다음에 with 목적어 ing 구문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목적어가 ing한 채로 ing한 상태로입니다. 그런 거 잘 챙기시고. 그리고 여기서 humans가 스위치를 돌리는 거니까 능동적 의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는 능동적 의미, 능동 관계입니다. 그래서 turning이란 ing가 되고, 저 밑에 내려가서 if every algorithm suddenly stopped working 이 부분이 나오는데 가정법 과거인데 밑에 가정법 과거 공식이 있어요.
지금 사실의 반대죠. 지금이나 현재 사실의 반대인데 공식 if 주어, 비동사는 were, 일반 동사는 과거형. could를 쓰면은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됩니다. 만약 주어가 뭐뭐 하면. 그 다음에 주절은 would, could, might, should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부정이면 not, 긍정이면 not이 필요 없고 동사 원형이거나 그 다음 수동이면 BPP, 만약에 진행음이면 BING, 형용사나 명사가 보호로 쓸 때는 비형용사 보호, 명사 보호 이런 구조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if 다음에 쭉 가서 stopped가 과거죠. 그리고 주절에 would be죠. would be. 다음에 the end of the world가 명사 보호로 써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보호입니다. 보호. 세상의 끝 명사 보호죠. 내가 여러분한테 적어주는 이 공식은 아주 세부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냥 대충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하거나 독해를 보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식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철저히 외우시고 스탑 ing 동사하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고 중단하는 거 말하죠. 근데 스탑 투 부정사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보통 동사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많이 쓰이는데 그게 좀 어색하면 멈추어서 동사해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 자 해석을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줄에 보면 generation은 세대죠. 그래서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전만 해도 이런 뜻입니다. 시간 ago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전만 해도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은 from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draw a blank는 아무 반응을 얻지 못하답니다. 아무 반응을 얻지 못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없었고 알고리즘은 단어 자체도 아마 전문가인 외국의 전문가인 사람 외에는 거의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나옵니다. 그럼 이제 과거와 대조적으로 오늘날이 나오죠. 오늘날 알고리즘은 civilization 단어 잘 챙겨주세요. 문명이죠. 문화는 컬처인데 문명의 모든 부분에서 알고리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문명은 인간들이 쓰고 사용하고 그 속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곳에 알고리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서 they는 알고리즘을 받아주는 대명사죠. They are connected to everyday life가 됩니다. 알고리즘은 일상생활 속에 연결이 다 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알고리즘은 인간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죠. 그러면서 알고리즘은 not just in your cell phone or your laptop, but in your car, your house, your appliances, and your toys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도, your laptop, 여러분의 노트북 속에도, 자동차 안에도, 집 안에도, 전자제품 안에도, 장난감 안에도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Your bank is a huge web of algorithms 해가지고 여러분의 은행은 알고리즘의 거대한 망이다. 그렇죠? 전부 컴퓨터 전산이기 때문에 with humans turning the switches here and there이죠.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스위치를 돌리고 있는 알고리즘의 거대한 망이다. 인간들이 여기저기서 스위치를 돌리고 있는 알고리즘의 거대한 망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알고리즘이 중심 소재니까 알고리즘은 schedule flight, 비행 일정을 잡아주고 그리고 난 뒤에 fly the airplanes, 비행기를 운항합니다. 알고리즘은 공장도 운영하고 상품도 거래하고 keep records, 기록 문서도 보관해 줍니다. 만약에 모든 알고리즘이 갑자기 작동되는 걸 딱 멈춰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의 종말, 끝일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1번에 We live in an age of algorithms.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정답이네. 완전 꿀잼이죠, 이거. 위에 아까 형광펜은 They are connected to everyday life니까. 너무너무 운이 좋은 문제입니다. 1번에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2번에 답이 아닌 걸 이제 분석을 해봅시다. 미스터리는 수수께끼니까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들. 고대 문명, civilization은 본문에 나왔는 단어지만 단어 가지고 장난친 복이죠. 안녕히 가셔야 됩니다. Dangers of online banking algorithms. 온라인
은행 알고리즘의 위험성. 은행 알고리즘이 본문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위험하다? 이런 말 없죠? 틀렸죠. 다음에 how algorithms decrease human creativity가 알고리즘이 인간의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어떻게 인간의 창의성을 감소시키느냐? 알고리즘이 인간의 창의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없다. 그죠? 다음 transportation, 운송 수송인데 산업의 원동력이다. 본문에 비행기 운항에 대한 예시는 나왔지만 산업 분야에서 운송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오늘은 빠르게 24번을 내용 정리하고 문법도 보고 분석을 다 해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후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1 모의고사 29번 어법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다시 한번 더 재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문법이 상당히 많아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despite가 보이죠? in spite of가 똑같아요. 중요한 건 despite는 of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게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올 수 있다는 거. 위에 내가 메모해 놨는 거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는 양보 접속사입니다. 이 양보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오죠. 해석은 뭐뭐일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뭐뭐이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다음에 선행사 앞에 all이 나오거나 또 밑에 네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the only가 보이죠. 2번 문법 문제인데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특정한 어떤 요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행사 앞에 all이 오거나 the only가 올 때 관계대명사는 that을 우선적으로 쓰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that이 지금 쓰여 있죠. 물론 위치를 쓰면 되지 않을까 사물일 때 가능한데 that을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는 법칙을 따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devices가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seem s가 없다는 거. 또 seem to 부정사는 아시죠?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자, 1번 문법 문제는 주어가 paper use입니다. 종이 사용이죠. 그래서 동사가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hen ever는 해석할 때 이건 외워두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단어처럼 외우면 해석할 때 빠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the only resource가 선행사입니다. the only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that을 우선적으로 썼는데 뒤에 of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가서 선행사가 된 거죠. 만약에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쓸 경우 of which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답에 전치사가 올 때는 틀립니다.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해서 쓸 수 없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내신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응용해서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한번 생각해보고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세요. 다음 3번 문법 문제는 over라는 전치사 다음에 using이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ing와 결합된 이 동사가 use가 타동사입니다. 그럼 또 목적을 뒤에 가지고 와야 되겠죠. fewer materials가 목적인데 few는 뒤에 무조건 복수명사 옵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줄에 비동사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구조 나오면 이때 that은 접속사고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온다는 거. 그리고 that를 속에서 day부터 다음 줄에 use까지가 주절입니다. 문장의 중심이 된 주절이고 콤마가 나오고 making이라는 현재 분사 나왔죠. 근데 4번 문법 문제는 make가 오형식에서는 make 목적어 목적보를 형용사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dependently가 틀리죠. dependent가 돼야 되고 다음 far more이죠.
more stuff,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far입니다. 자, 비교급 강조 부사는 따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much가 있죠? even, still, far, a lot. 두 개 더 추가하면 considerably, significantly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나 비교급,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이죠. 그 앞에 와서 이 비교급 앞에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수식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 7개의 단어들은 해석할 때 훨씬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상당히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요 밑에 두 개는 상당히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또 있어요. by far가 있습니다. by far. 이거는 뒤에 비교급이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수식하죠. 또 최상급이 올 수도 있어요. 최상급. 최상급을 만약에 by far가 이렇게 수식한다. 그러면 해석은 단연코, 어떠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해둬야 돼요. 다시 올라가서 then 있죠. 자, then 있으면 내 말 잘 들으세요. 이건 나중에 메모해두면 되는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해요. 비교급이 나왔는데 뒤에 then이 없어.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교급이 나왔는데 왜 then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데 자, 앞에 비교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뒤에 then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then 다음에 뭐 주어 동사에 나올 때 then이 있으면 앞에는 무조건 비교급이 있어야 된다. then이 있으면 앞에는 무조건 비교급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급이 있다고 해서 뒤에 then이 반드시 나오진 않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문장을 보면서 확인을 해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도 more industrial 나오죠. 그 다음 밑에 then 있죠. 자, 그리고 did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 이때 내신을 만약에 낸다면 선생님이 여기다 were 내겠죠. 그럼 틀려요. 그러면 대동사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받아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장에서는 did가 앞에 나왔던 바로 위에 줄에 있는 use라는 단어를 받아서 과거로 used industrial minerals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가 적어놨죠. used industrial minerals. 여기서 동사 부분을 남겨두고 뒤에를 생략해버려요. 중복되기 때문에. 근데 이 동사가 used가 일반 동사잖아. 과거형.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는 두 동사로 대동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니까 did로 썼다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설명했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복습할 때 강의를 들을 때 챙겨놨다가 메모도 해두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거 있죠. 밑에 메모해놨는데 be due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해석할 때는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be due to 다음에 동사가 나와. 그러면 동사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명사냐 동사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상세하게 살펴봤고 지금 내가 강의한 문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체계화시켜서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내용적으로 들어갑니다. 문법은 알았으니까. 보시면 Despite all the high-tech devices that seem to deny the need for paper이죠. 종이에 대한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또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첨단 기기들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첨단 기기는 종이를 사용 안 한다는 거지. 그런 게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종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해.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첨단 기기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종이의 사용은 거의 최근에 2배로 증가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종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종이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우리는 지금 더 많은 종이를 소비를 합니다.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종이를 소비한대요. 그러면서 400 million tons globally and growing이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4억 톤을 소비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소비량도 growing, 증가하고 있답니다. 다음 문장.
Paper is not the only resource that we are using more of죠.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자원이 바로 종이는 아니다. 다시 말해 종이는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다. 그럼 종이 이외에도 다른 자원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기 싶어요. 그죠? 다음에 technological advances입니다. 기술적인 그런 발전, 진보는 종종 come with the promise of using fewer materials입니다. 더 적은 재료의 사용 가능성을 수반한다. 더 적은 재료의 가능성과 함께 온다. come with는 뭐뭐를 수반하다라고 의역을 해도 됩니다. 기술이 막 발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재료를 더 적게 쓰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를. 근데 갑자기 역접이 되잖아. 그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독해를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대절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는 여기서 앞에 있는 기술적인 진보 발전을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즉 기술적인 진보 발전은 역사적으로 야기시켜서 역사적으로란 말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당연히 시제는 현재 완료가 와야 되죠. 역사적으로 야기시켰는데 더 많은 재료의 사용을 야기시켰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내추럴 리소스든 천연자원이죠. 더 많은 천연자원에 의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The world now, 세상은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를 해요. 뭐보다도 세상이 지금까지 소비한 적이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We use 27 times more industrial minerals입니다. 우리는 27배나 더 많은 산업 광물들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금이라든지 구리, 희귀금속들을 사용합니다. 뭐보다도 우리가 단지 100여 년 전에 그 산업 광물들을 사용했던 것보다도 그래서 D들은 used industrial minerals를 받아주는 대동사다. We also each individually 우리는 또한 각자가 사용을 하는데 더 많은 자원들을 사용을 해요. 우리 개인 각자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말이 나오죠. 그것의 많은 부분은 our high-tech lifestyle이죠. 우리의 첨단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종이도 사용하고 또 다른 지구상에 있는 많은 천연 광물 자원도 사용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죠. 독해는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 배경 지식을 늘려주는 그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을 잘 챙겨서 다음에 독해 나올 때도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DA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해드린 게 마음에 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 내가 또 질적으로 좋은 강의를 자꾸 여러분한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빠이. 반갑습니다. 수능까지 전국의 학생들을 응원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0번 낱말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간략하게 하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유명한 구조가 나오죠. allow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이때 allow는 permit 동의어죠. 목적어가 동사하도록 허용하다 허락하던데 보통 해석할 때는 목적어가 동사하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부드러워요. 다음에 try to 부정사 동사이고 노력하다 했다. try ing는 한번 해보다 그런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are impacted 수동태인데 뒤에 without이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noticing이 동명사인데 notice가 알아차리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realize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뒤에 접속사 that 생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인 완전한 문장 구조고
동그라미 2번에 연관되는 문법인데 end up ing 결국 동사하게 되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end up ing 결국 동사하게 되다. 여기서 정답이 envying인데 envy는 부러워하다 또는 시기하다 질투하다도 있는데 envy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죠. 의문 부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인 간접 의문문. 그리고 밑에 ours는 소유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ours 다음에 동사가 is입니다. 그래서 ours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용적으로. 다음에 to gain, to 부정사가 나오죠. 그래서 쭉 가니까 다음 줄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콤마 있죠. 이때 to는 so as to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그리고 want가 원하다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 없지요. want의 목적은 앞으로 빠져나간 the life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지만 생략도 가능합니다. 위치나 대시 생략되었죠. 다음 줄에 but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외한 뜻입니다. 너 자신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선택할 수 없다는 뜻이 되죠. choose가 타동사고 또 간접 의문 또 나왔죠. 의문부사 플러스 주어동사. 그 다음 줄에 the first step 다음에 to. 이때 to는 전치사 to입니다. to 부정사의 to와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동명사가 뒤에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to treat. 부정사가 보호죠. 그리고 treat라는 단어가 타동사고 yourself가 제귀대명사가 왔다는 것은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you이기 때문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treat의 목적어가 똑같으니까 yourself라는 제귀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kindly란 부사는 treat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줄에 accept가 타동사죠. who we are도 목적어인데 간접 의문문입니다. who we are 해석할 때 우리에 있는 그대로 또는 우리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게 부드럽습니다. 알아두시고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Do you sometimes feel like you don't love your life입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가? Like deep inside something is missing. 이래 되죠. 마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빠진 것처럼 느끼는가 이런 뜻입니다. That's because입니다. 이때 that's because는 위에 보면 뒤에 주어 동사인 원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번엔 대조적으로 that's why는 주어 동사 내용이 결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because나 why냐 이런 부분도 내신에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뭔가 빠졌다는 느낌은 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한다는 거죠. 영향을 주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요즘 그런 게 많죠. We are trying to meet their expectations. 우리는 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Social pressure is deceiving이죠. 사회적 압력이죠. 압력은 우리를 현혹시킨다. 계속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즉, we are all, 우리 모두는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사회적 압력이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면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Before we realize we are losing ownership of our lives입니다. 우리 삶의 소유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we end up ignoring how other people live 하면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국 무시한다.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결국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계속 남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고 하고 남의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2번은 내용이 맞지 않죠. 좀 더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then 그러면 we can only 우리는 단지
The greener grass입니다. 더 푸른 잔디만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나의 잔디보다도 남의 잔디가 더 풀어 보인다. 즉 타인의 삶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삶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지. 연관성 있죠? Ours is never good enough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잔디는 충분히 좋지 않다. 결코 충분히 좋지 않다. 우리의 삶은 뭔가 초라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서 뭔가 없어 보이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겠지. 여기서 ours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뜻이다. 그래서 2번은 ignoring이 아니라 envying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to regain that passion for the life you want. 여러분이 원하는 삶에 대한 그 열정을 to regain,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위한 열정, 그걸 되찾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극복을 해야 돼. Control of your choice. 여러분의 선택의 통제를 극복해야 돼. 남이 통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니까 너의 남에 의한 통제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겠지.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에 No one but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오직 여러분만이 선택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 기대감을 버리는 첫 번째 단계는 뭐다? 진정으로 친절하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해주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지. 맞죠? You can truly love other people if you don't love yourself first. 만약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내가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먼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다. 그래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When we accept who we are,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여지는 있을 공간이 없겠죠. 있을 여지가 없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스스로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첫 번째 단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입니다. 뒤에 We can only see the greener grass, ours is never good enough만 딱 판단했을 때 이게 이거는 틀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0번 지문을 다 살펴봤어요. 위에 속담 하나 적어놨으니까 암기해두세요. 내신에서는 지문 나오고 속담 문제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속담은 무조건 외우세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